네, 이번 영상은 SQL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이라는 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처음 접해보시는 분은 SQL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RDBMS라는 데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언어이고요. DDL, DML, DCL, TCL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SQL이 뭔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입력값으로 받아서 파싱하는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RDBM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열로 입력을 주고 그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뽑아올 때 주는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명령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어. 근데 이걸 조금 더 팬시하게, 조금 더 멋있게 말하려면은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고 해서 질의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요거를 바로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그래서 SQL이 이 자체가 구조화된 쿼리 언어다라는 그런 걸 줄여서 SQL이라고 말하고요. RDBMS는 우리가 관계대수에서 다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말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RDBM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NoSQL 군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어가지고 SQL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 데이터 보통 이제 레코드 형태로 저장된다 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뭐 이런 용어가 혹시 나올까봐 해서 말씀드렸고요. 생성,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SQL입니다. 대표적인 SQL이 제가 아까 4개 말씀드렸지만 TCL은 SQL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SQLD, 뭐 SQLP 이렇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다른 뭔가 시험이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제 트랜잭션 관련된 거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시험에 정보 처리 기사 실기에서는 이게 시험에 3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거 자체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몇 개 나오긴 했어요.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서트 같은 거 나온 적 있었죠. 나왔는데 쿼리 자체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는 거를 목표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SQL은 이렇게 있습니다. DDL, DML, DCL 이렇게 있고 오늘 이번 영상은 DDL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SQL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SQL은 주석 코드 앞에 요거는 잘못되고 이렇게 이거 대시 두 개를 붙입니다. 요거를 주석이라고 하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은 샵을 썼었고 자바나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썼었죠. 요거는 실행되지 않는 문구라고 했었잖아요. SQL에도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 두 개를 씁니다. 대시 두 개 썼는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트 모드에서 이렇게 보이나 봐요. 요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시 두 개를 적고 여기다가 뭐 이 쿼리는 어쩌고저쩌고 적으면은 요 부분은 실행되지는 않고 메모로서 작동한다. 실제 SQL은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을 하면은 세미콜론 단위로 해서 실행문을 구문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SQL은 RDBMS 프로그램마다 아주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SQL만 다루는 그런 시험에서는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용 따로 SQL을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인데, 오라클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 제품군만 사용하는 SQL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 SQLite 같은 제품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이 또 다릅니다. 네, 요거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요게 우리가 흔히 앞에서 배웠던 C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입력값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발자 마음대로 막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QL은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법은 심지어 아예 먹히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공통적이면서도 쉬운 게 나오겠죠? 쉬운 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직접 SQL 자체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SQL이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몇 개의 튜플이 나옵니까? 뭐 그룹 바이 했을 때는 몇 개가 나옵니까? 뭐 디스팅스 할 때는 몇 개가 나옵니까? 셀렉트 뭐 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인 같은 경우도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조인까지 가면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선 SQL을 제대로 해보려면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느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가 예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컬럼명은 지금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영어로 만들 거예요. 실제로 한글로 컬럼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시험에서도 보통 영어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글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되죠. 근데 저는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한글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한글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할 거고 실제로는 영어로 많이 사용한다. 현실에서는. 이 테이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네,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이블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테이블명, 이거는 변수 같은 거죠. 내가 작성하고 싶은 테이블명을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스튜던트를 제가 썼습니다. 여기 스튜던트 썼고요. 그리고 필드와 데이터 형태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하고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거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제약 조건이라고도 하고 이제 타입 뭐 특성 뭐 이렇게 자료형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요, 우리가 고유키라고 해서 PK라고 부르기도 많이 하고요. 고유키가 이거는 뭐가 있죠? 유일해야 되고 네, 최소성을 마주해야 되죠. 그 중에서 선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사번이라든지 특정 레코드를 다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통 PK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차라는 형태는 지금 가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앞에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런 변수명을 컬럼으로 쓸 거야 라는 거고 뒤에가 바로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int가 있고 바차, 가변 길이, 뭐 int, 차 형태 1바이트, 그리고 데이트죠. 이거는 이제 날짜 형태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데이터 형태 있는 거고, 요거는 제약사항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필드나 데이터 형태, 그리고 제약사항까지 이렇게 쓰는 게 보통 크리에이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빈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크리에이티브에 빈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지금 int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바차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최대 50인데 한글은 한 글자에 뭐 2바이트 들어가는 경우도 4바이트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문 기준으로 50개 들어간다고 외우시는 거예요. age는 지금 int 형태의 숫자로 되어 있고 젠더는 차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하나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영문형 하나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birth date라고 해서 여기 birth date는 데이트 형태가 또 있어요. 데이트 형태가 DBMS에서 RDBMS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 중에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는 빈 테이블만 만들어요. 빈 테이블. 그리고 값은 직접 우리가 인설트로 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건 보통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연동이 돼가지고 사용해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insert 배워볼 건데요. insert의 기본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여기다가는 뭐 스튜던트를 들어갈 거고요. 컬럼명 가로 안에 컬럼명 이렇게 들어가고 values 한 다음에 필드 순서대로 값을 적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순서가 지금 ID, name, age, gender, birth date라는 컬럼 순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SQL을 가르쳐 드릴 때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열이라고 부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컬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 세 개 같은 얘기입니다. 속성도 요거로 속성이라고 부르고 열도 요걸 열이라고 부르고 컬럼도 컬럼이라고 부르죠. 요렇게는 어떻게 부르죠? 요거는 행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튜플이라고 부르거나 네. 혹은 뭐 레코드나 자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행이랑 튜플이라고 제가 부를 거니까 여러분 용어에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순서가 그대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age, 요게 젠더, 요게 birthDate. 지금 제가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 요 작은 따옴표는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보통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쌍따옴표를 쓰세요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쓰세요 이렇게 주어줬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다루는 그 DB 프로그램에서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 평범한 보통 표준의 SQL을 알려드리는 거고 시험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아까 그 만들어졌던 빈값 테이블 있었죠. 여기 스튜던트라고 앞에 이제 그 테이블 명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빈 껍데기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제가 학번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요게 한 글자, 아까 차 한 글자였죠? 1바이트 짜리였죠? 그래서 요거는 M 아니면 F, 그러니까 맨 아니면 femal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메일 아니면 female이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irth date는 이렇게 데이트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alter라는 거 용어를 배울 건데, alter는요, 열을 배우는 겁니다. 열 자체를 요 속성이나 컬럼을 바꿀 때 열을 많이 보통 alte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테이블명에 어떤 속성명과 속성명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지울 건지 추가할 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student라는 테이블을 불러와 거기에서 나는 더 하고 싶어. 뭘 더 하고 싶냐면 이메일이라는 이 속성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메일은 고정이 아니고 가변 길이의 문자열 100바이트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실제로 빈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돼요. 아,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DDL의 경우에는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값을 넣는다거나 업데이트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거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커밋이라고 합니다. 커밋을 근데 하지 않아도 DDL은 그냥 수행하는 순간 바로 그냥 실행된다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lter 테이블 한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내가 이메일 넣은 거를 지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드롭 컬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요, 이 대문자는요 사실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진 않아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뭐 alter 이렇게 적고 테이블 적는다고 해서 이게 오류나진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대문자는 고정 SQL, 그러니까 이 자체가 SQL인 거고 요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테이블명은 바뀔 수 있잖아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대문자를 외우고 요 사이에 구멍을 뚫어놓고 뭐가 들어갈지를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alter 테이블 다음에 add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드랍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드랍 같은 경우는 드랍 이메일 쓰면 안 돼요. 드랍 컬럼 써야 된다. 라는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문자 보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위에 이 실제로 틀 이런 문자 요거 이 문자들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실제로 드랍 컬럼을 하면은 이 부분이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컬럼을 추가도 해봤고 컬럼을 삭제도 해봤습니다. 삭제도 해봤으면 이제 이름도 바꿔봐야겠죠. 지금 alter 테이블에서 하고요. 이건 아까 테이블명 똑같이 썼잖아요. rename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DDL이 있습니다. rename 컬럼, 바꾸기 전 컬럼명, to 바꾸고 싶은 컬럼명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student name 이름 너무 길다는 거예요. student underbar name 너무 길어. 그래서 name으로 바꾸고 싶어. student underbar id도 그냥 id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name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 SQL 조작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아주 예쁘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ame, age, gender 똑같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바뀐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alter table, rename 컬럼을 외워야 되는 거죠. 요거는 바뀌는 거다. to까지 외워야겠네요. 그래서 컬럼 A to B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고, 이 전 거 보시면 여기도 지금 add가 나왔는데 add 다음에는 컬럼이 없었죠. 여기 뒤에는 드랍 컬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SQL 형태로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테이블 자체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alter 테이블 바꾸기 전 이름 rename to 바꾼 이후의 이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마다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스튜던트를 지금 원래는 스튜던트 s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테이블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트런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테이블명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했을 때 빈 껍데기 있었잖아요. 빈 껍데기 열만 존재하는 거 그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 버립니다. DBMS 릴레이션이니까 RDBMS에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트런케이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예 딜리트로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에서 트런케이트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은 그 DB는 쓸 수 있는 거를 상정하고 이 질문을 하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SQL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테이블 자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데이터만 날려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테이블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롭 테이블명. 이거 없애는 거 드롭이죠. 드롭. 없애는 게 딜리트가 있고요. 드롭이 있어요. 드롭이 있는데 테이블을 날리는 건 드롭입니다. 그래서 드롭 테이블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한다. 그래서 테이블은 내리는 거고 개별 행에 대해서는 딜리트라고 외우시는 건데 요건 아직 안 다뤘으니까 테이블을 우리가 없애려면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드롭은 무조건 테이블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시면은 여러분 잊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우기 쉽죠. 이것 외에도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요, 개별 속성에 대해서 특정 제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제약 조건. 이거는 제가 일일이 예시를 다 들어드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성으로 여러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기본키, 외래키, 고유키, 널 가질 수 있느냐, 기본값, 체크, 오토 인크리먼트, 요거는 이거 안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딜리트, 캐스케이드,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번에 약술형으로 나왔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제약 조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스튜던트를 만들 때요, 뒤에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는 따로 붙인 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붙이고, 낱널 붙이고, 체크 붙이고, 낱널, 유니크 붙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는요, 실제로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숫자를.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넣고, 또 넣고, 이 다음에 그냥 넣어버리면은 이게 3으로 알아서 찍혀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네임 같은 경우는 낱널, 그러니까 너를 빈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인트 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제약 조건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거에 위배되는 게 들어가면 아예 에러를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하고 에이지를 마이너스를 넣는다 그러면 이 RDBMS가 이거는 체크해서 이거는 위반했어 해가지고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요것도 젠더 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하고 괄호 값의 이 목록들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체크 어떤 컬럼 인 값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아닌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에요. 낱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면 안 된다는 거고, 유니크는 각자 고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우기는 쉽죠? 네, 쉽죠. 문제는 뭐죠? 이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가끔씩 헷갈려요. 똑같이 코스도 만들었어요. 제가 코스에 오토 인크리먼트, 낱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포린 키라는 게 있습니다. 포린 키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두 개를 조인한다거나 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이게 같은 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참조한다. 이거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포린 키를 지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스튜던트 테이블이고요. 이게 코스 테이블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코스가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여기에서 만드는 스튜던트 아이디는 여기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있는 이거의 행을 참고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것, 포린 키가 있는 쪽이 바로 자식 테이블이 됩니다. 자식 테이블이 되고요. 포린 키의
참조를 받는 곳이 요거, 그러니까 지금은 스튜던트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상속하는 것처럼 얘가 얘를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하게 돼요. 그리고 참조하게 되면은 이런 제약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on delete cascade, on update cascade라고 걸으면은 캐스케이드가 해당되는 열이 삭제되거나, 여기 지금 딜리트죠,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수정이 되면은 똑같이 얘도 같이 바뀝니다. 근데 업데이트 캐스케이드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특정 RDBMS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아마 작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캐스케이드라는 용어를 작동하면은 여기에 있는 부모에서 뭔가를 지웠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영이라는 애를 지웠으면은 이영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같이 날아간다. 아니면 스튜던트 아이디에 이영이에 해당되는 걸 업데이트하면은 여기에도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포린키로 지정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요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것만 해당되는 거를 같이 따라가서 전체를 다 삭제하거나 지워지면은 이 전체를 다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날리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 바뀐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왜냐?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걸 캐스케이드 했고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캐스케이드 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업데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은 꼭 걸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삭제에 대한 해당 요건 그리고 수정에 대한 제약 조건을 건 겁니다. 네, 오늘은 SQL, DDL 알아봤습니다. DDL은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고 바꾸고 삭제하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쿼리의 기본 틀을 외우고 있다가요, 문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DDL이나 DML이나 DCL이나 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든 RDBMS에서 같은 문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형인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걸로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몇 개의 키워드 위주로 외우는 것을 좀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